네,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여야 정치권은요,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논란의 핵심에는 국정원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그리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개 항명 사태와 이로 인한 후폭풍 대단할 것 같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아주 정치의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윤석열 지청장 이런 얘기가 쭉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보고했다 안 했다 또 외압이다 아니다 이 상황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밀과 보안을 바탕에 두고 강한 명령 체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이 나라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거의 지휘부 내지는 수뇌부인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일종의 난동을 부린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난동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자기네들이 피의자들을 불러놓고 대질신문할 때도 저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두고두고 검찰의 거창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독립성 문제 이전에 검찰의 풍토, 분위기, 체질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사건 등과에서 두고두고 검찰의 아픈 상처를 남길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정치권은 또 이 틈에 그냥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싸움으로 하는 것도 민망하고 참말로 괴롭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제 감찰을 통해서 잘잘못이 좀 가려지고 책임 소재도 가려질 텐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좀 문제였던 걸로 보이십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냐마는 길게 보면은 정치권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습니다만 요 당장 엊그저께 생중계됐던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은 난동 그걸 보고 이렇게 느끼는 심정은 첫째 책임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나라 검찰의 검찰총장 바로 아래 2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검장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이외에 고검장이 한 8명, 9명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도 고검장 중에 한 명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이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참모 기능, 보좌 기능을 하지 중수부 기능까지 이관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막강한 수사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도 강했던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2인자 자리입니다. 자, 2인자인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하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받았느니 통보를 받았느니 하는 거 참 제가 보기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윤우리 앵커가 있는데 이게 TV조선에 김민배 보도본부장이 있어요. 김민배 보도본부장 얘기 나오니까 국정감사에서 도대체 이분을 왜 부르는지 나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것도 한심하다고 보지만 윤우리 앵커가 김민배 본부장한테 가서 뭔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이 느닷없이 터진 것이 아니라 그냥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금 몇 달째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윤우리 기자가 김민배 본부장한테 가서 본부장님 그거 말입니다 라고 할 때 그거가 뭔지는 다 아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식으로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명분도 없고 보신 그리고 무책임의 아주 극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에 본인 말대로 지휘 책임이 있다는 조영곤 지검장이 지는 거고 내부적으로 윤석열 팀장을 추궁하는 건 내부 관계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검찰은 말입니다. 자, 쭉 얘기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정식 보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맥주를 먹었느니 뒤에 있느니 못 알아들으니 다 소용없는 얘기고 어쨌거나 하여튼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은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보고를 정식으로 봤다 안 봤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 좀 이해를 돕게 그래픽을 하나 좀 한번 보죠. 검찰 내부 분열과 관련된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그래픽을 준비해 오셨죠.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10월 달에 있었던 조영곤과 윤석열 씨의 말하자면 갈등 일지입니다. 갈등 일지. 16일 날, 15일 날 밤에
윤석열 팀장이 박형철 부팀장과 함께 조영권 그 지검장 집에를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체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하는 말이 야, 나 사표 낸 다음에 수사해라. 야당 도울 일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지휘관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석에라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지. 예. 우리나라처럼 리더십이 난리를 치고 리더십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명색이 이인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쨌거나 17일 날 직무에서 배제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공소장 변경 요청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다면 이것만 봐도 두 건입니다. 네. 하나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보고, 네.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요청 보고. 그러면 이분 조 검사장 말대로라면은 여기서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해라. 근데 이것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한 번 보고가 잘못돼서 통보는 했는데 그 후에 벌어진 일도 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검장이 이럴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네. 개인적으로 봐서는 눈물 흘리는 건 참 멋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생각하면 산을 오를 때나 목욕을 할 때나 또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국민 앞에서 네. 막강한 공권력의 상징인 네. 이분이 왜 울긴 왜 웁니까? 그 유행가처럼. 그거는 딸리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어느 밑에 직원들이 위에다가 말을 하겠습니까? 예. 정식 보고냐 아니냐 그놈을 계속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윤우리 기자는 김민배 본부장하고 전화통화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문서로. 예. 그러고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고의 적법이냐 아니냐보다는 본질 내용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정원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불법 개입인지 합법 개입인지 그 의혹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팀장이 이제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지청장, 팀장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은 좀 민망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 지검장을 모시고 함께 사건을 끌고 나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말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윤석열 팀장 입장에서 보면 두둔하는 게 아니라 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 야, 그거는 나 사표 낸 다음에 해라. 이분하고 어떻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 다만 이분도 네. 조직에서는 또 저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본부장님, 검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 개인 문제입니까? 국가의 문제고 우리 검찰 조직의 영원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 계속 설득을 하고 했어야지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이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독자 행동을 한다. 이것도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죠. 예. 근데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이 윤석열 팀장과 조영군 검사장 사이에는 네. 한두 단계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윤석열 팀장이 저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네. 우선 부직 자체가 한 10번 가까이는 돌아가도 저 자리 갈뚱말뚱해. 그러니까 예. 바로 아래가 아니고 한창 아래 사람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건 상관이 없고 직책상. 예. 아니 그러면은 그런 분을 컨트롤해서 야 이건 절대 하지 마라. 내가 내일 다시 가서 중지를 모아서 검찰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문제나 뭐 공소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야 될 테니까 너 돌아가서 일체 행동하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고 해놓고 네. 그다음에 오케이 이번에는 내 말 안 듣고 했다면 공소장 변경이라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 얘기 듣고 해라 네. 라고 했으면 윤석열 팀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맡은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 수사를 하다 보면 내부적인 갑론을박은 상당히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밖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한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는 부원들끼리 부장끼리 의견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건 네. 토론 과정이고 예. 의견 수렴 과정이고 의사 결정 과정인 거지. 예. 그걸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 윤우리 기자가 내가 김민배 본부장한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서 그냥 뭐 청문회 나가고 얘기하면은 그 조직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자꾸 움츠러들고 예. 면피 의식만 드러나고 예. 자, 나 안 받았어. 예. 나 없었어 그 자리에. 예.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갖고 어떻게 공권력이 그리고 법과 질서를 뭘로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윤상현 원내수석 대표예요. 윤 팀장이 투입 관련된 그 정보들을 볼 수 없는 비밀 정보들을 누설함으로 인해서 국감장에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책임이 바로 있죠. 이 윤상현 이분은 검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혀 아니죠. 새누리당의 원내 국회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 밑에 있는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렇죠. 서열상 보면. 네. 이분의 발언을 보십시오. 2013년도 10월 20일 어저께자죠. 그렇죠. 조선일보 그 5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트위트걸 5,689건이라고 주장하는데 내 특별수사팀이 즉 윤석열 팀이 예. 체포된 2명에게서 확인한 건 2,234건이다. 예.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이 경악을 한 거죠. 어떻게 저 정보를? 아니 쉽게 하면 검찰 담당 기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느냐. 네. 그러니까 상식과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유추한 내용이라고 해요. 기름을 더 부었어요. 지금 여기 나왔던 2명에게서 확인한 2,234건이라는 것은 공소장 변경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면 검찰은 공소장에다 전부를 담지 않느냐. 재판 전략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럼 조선일보는 취재하면은 10개 취재해서 10개 다 보도합니까? 차동욱 사건 때 보십시오. 예. 10개 취재하면 2개, 3개를 보도하고 예. 틀림없는 거, 확실한 거, 예. 오보가 아닌 것만 한 다음에 또 보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분들은 거기서 써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검찰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무슨 신통력이 있는지 저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을 서류에도 없는 걸 몇 사람이 주고받은 얘기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네. 여기서 윤석열 이 팀장이 국정감사에서 왜 저렇게 말을 하고 말하자면 독자 행동 나아가 돌출 행동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저 사람 입장에서 윤 팀장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전제하지만 나는 그분 편도 아니고 그분 일면식도 없습니다. 예. 야, 나 나간 다음에 나 사표 난 다음에 수사하라는 검사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 여의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밀로 취급하고 이걸 안다. 이거 확실히 애압이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국민들을 상대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몇 가지라도 폭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나 책임의식이나 처신상의 논리를 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자극받았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이분은 이런 내용을 여당끼리 알고 있는 건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걸 이렇게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죠. 수사 비밀 중에도 2-3명만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본인이 신통력이 있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절묘하게 늘 이런 때 보면은 언론 핑계를 대요. 언론에 무슨 보도를 했다고 언론 비도 내용과 상식을 갖고 이런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면 거의 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윤석열 직청장이 내가 국감장에 나오지 말라고 조 지검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압력을 넣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외전이 되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이 말 갖고 이제 여야가 싸우기 딱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윤 랭크가 물으시니까 그러는데 조 지검장은 더 큰 문제가 국감장에 나오지 직무를 배제시킨 사람 보고 그렇죠. 당신 국감장에 나오래라 나오지 말래라 말 맞추고 점점 이분이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절차의 적법성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걸로
본 문제를 덮기엔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아하. 절차 갖고 이렇게 쉽게 안 된다. 예. 국민이 다 알았는데 그걸 뭘 지금 적법 절차를 가집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그 드러난 사실 자체를 외면하면서 정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뭐 국정원장 물러나라,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정치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여야는 지금 가는 과정에 있는데 서로 같이 마지막 목표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정당 정쟁 그만두자. 예. 그리고 물러나라. 물러나야 될지 안 물러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정쟁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만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원조입니까? 진상규명이 돼야죠. 그렇죠. 네. 최동욱 사건도 진상규명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혼의 아들이 있는지를 신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보고냐 통보냐 그 말싸움 하지 말고 실제 알도록 인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부분. 보고했냐 안 했냐는 지금 결국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이라는 것은 그 대선 개입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냐 안 줬냐 문제를 떠나서 어쨌거나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여권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 반대로 검찰의 일부 인사들과 야권 사이에 커넥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진상이 가려진 다음에 자 그럼 이거를 이제는 그만하자는 걸 정쟁 이름으로 그만두자고 할 거잖아. 아니면 그 외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 여와 야가 정말로 미묘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머릿속에 뭐 하나 말하자면 망령이라고 할까 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첫째는 여당입니다. 여당은 참모진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디 무슨 이 먹물 하나라도 칠까봐 그것이 아주 그냥 거의 공포 수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은 엊그저께 의원총회에서도 서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또는 정세균 의원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대선에 승복해야 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다라고 해서 대선 불복성으로 자꾸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 문제는 잠시 덮어두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빨리 안정시켜서 이 검찰 권력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공 권력이 흔들리고 그런 법과 질서가 없는 극단적인 무법천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국군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이 정보기관 이어서 그들이 댓글이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범위를 확장해 보시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기관 중에서 또는 단체 중에서 여기처럼 이른바 친박근혜적 운동을 한 것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데 말고 문재인 후보 쪽을 지지했거나 박근혜 쪽 후보 쪽을 비방했던 쪽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이런 조사는 해야 되죠. 그것이 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어떤 무슨 교조 단체가 있다든지 공무원들끼리 무슨 뭐가 있다든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것 중에서는 자기네들이 한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도 이럴 거예요. 이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듯이 여당이 거기도 그건 개인 인사 일부가 한 것이지 우리는 무슨 단체나 여기서 한 건 아니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수사 인력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쪽이 숫자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박근혜 쪽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참 결국 검찰의 집안 싸움에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국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의 처분에 얼마나 신뢰를 가질지 참 의문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